고금소총과 야담. 옛날에 남의 집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여이고 부잣집 꼴머슴으로 들어가 죽자 사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인 집에는 딸셋이 있었는데 맏딸 둘째 딸은 신보가 고약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심술 부리기와 구박하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상냥하고 인정이 많아서 머슴에게 뭐든 잘해줬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높이 7자나 되는 커다란 지게를 내주면서 너는 오늘부터 날마다 나무를 해오되 이 지게에 가득 채워 오너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 지게를 접으니 일반 지게에 3곱절은 되었습니다. 이런데 나무를 가득 채우려면 먼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역시 그 딸들의 그 압이었던 거였습니다.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서는데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맏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큰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라고 말하니 맏딸이 인상을 쓰며 어림없다. 내가 그리도 한가하다더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둘째 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둘째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어림없다. 내가 내 종이라도 된다더냐.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막내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아가씨 점심 도시락 좀 싸주세요. 라고 말하니 막내딸이 웃으면서 그러고 말고요. 만난 것으로 싸주지요. 라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웬 허연 노인이 앉아 있다가 손짓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지금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게나. 라며 말하니 머슴은 예, 제게 마침 점심 도시락이 있으니 이걸 드시죠. 총각은 망설이지도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아, 저야 아직 젊으니까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노인은 늙은 몸으로 배고픈 걸 어찌 견디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각은 그날 점심을 굶고 나무를 했습니다. 배고픈 걸 참고 나무 한 줌 다해서 큰 지게에 가득 채워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점심 도시락을 지게에 싣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번에도 길가에 웬 사람이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총각은 선뜻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어른이니 밥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아이는 어린 몸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막내딸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가다가 또 길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청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아이벤 안악이었습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군말 않고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저야 기운이 팔팔하니 한 끼 굶은들 대수도 아니지만 저 안악은 혼몸도 아닌데 굶어서야 쓰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무를 하러 가기만 하면 누군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가지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병든 할머니, 하루는 지친 나그네, 하루는 눈먼 과부. 하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그러느라고 날마다 점심을 굶고 일을 했습니다. 이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첫날 만났던 허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대나무 피리를 하나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니라. 그동안 먹을 것을 청할 때마다 선뜻 내준 내 마음씨가 갸륵하여 이 피리를 주겠노라. 잘 간직했다가 위급할 때 쓰도록 해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런 후 깨보니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웬 대나무 피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품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막내딸은 총각이 일 나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총각은 그게 고마워서 막내딸 방에는 군불도 더 많이 떼주고 산에서 새알이라도 주우면 막내딸에게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정이 담뿍 들어서 서로 참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맏딸 둘째 딸이 이 눈치를 알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죄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노해서 머슴 총각을 끌어내다 묶어놓고 마구 야단을 하면서 내 이놈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봤더냐. 너 같은 놈을 살려둘 수 없다. 죽이려고 달려드니 머슴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이때 품속에 넣어둔 피리가 손에 잡혀 산신령님이 피리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얼른 피리를 꺼내 불었습니다. 삘리리 피리를 불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삘리리 자꾸 불었더니 점점 더 높이 떠오르고 이때 이것을 보고 있던 막내딸이 달려와 총각 허리에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중으로 둥실둥실 떠올라갔습니다. 둘은 새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금강산 기슭에 큰 집을 짓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 깨가 쏟아지게 잘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의 신령님이 큰 집도 지어주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해준 모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